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월요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마지막 연휴 날이지요. 자, 그 속에서 머리가 이제 아픈 상황에 몰려있죠. 시장의 이슈를 먼저 선점해야 된 상황. 그래서 9월달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게 미련이든 또 아니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든 그러한 욕심, 그러한 탐욕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 살아가면서 그게 쉬운 거 아니죠. 자, 오늘 10월 4일 시장에서 곰곰이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뉴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간과해서 보낸 부분, 사실 10월 1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약세 그리고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 1.6%, 코스닥 2% 급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수출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나 간과하고 넘어간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분위기, 그죠? 군중 심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에 쏠려가는 움직임, 그죠?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땐 모두 다 박수치고 모두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기다리면 올라오니까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환호하게 되는데, 반대로 시장이 조금 어려우면 사소한 부분 그리고 또 시장 종목 이런 부분이 약세를 보일 땐 신경이 날카로워지게 마련이죠. 사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라고 하는 증시 격언이 왜 생겼겠습니까? 시장은 항상 한 목소리로 외칠 때 그때 위기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에 있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대중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때 떨어질 이유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고, 모두가 더 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또 역지사지 관점에서 올라갈 이유를 찾으면서 기회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의 펀더멘털 요인, 그리고 수급적인 요인, 또 그리고 센티멘탈, 투자 심리적 요인,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법보다 가까운 수급적 요인에 의한 지금 시장의 약세가 아닌 것인지, 지금의 아픔을 견뎌내면 펀더멘털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 주식쟁이의 임무지요. 또 투자가들의 몫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수출, 9월이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수출 부분, 미국 시장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짓눌리면서 우리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정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을 만큼 아픈 건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3,000포인트를 회복했었던 그 펀더멘털의 기본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끊임없이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아야 되는 것 또한 주식시장인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게 결국 수출 국가인, 수출 경제의 중심인 우리나라가 9월 달에 어떠한 수출 흐름을 보여줬고, 행여나 시장이 급락하는 영향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체력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정점 우려, 그리고 그 흐름 부분들 속에서도 더 나은 수출 실적을 보이는 섹터와 업종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섹터, 어떤 부분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위기와 기회의 정점 부분에서 어떠한 투자의 자세를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늦었죠. 10월 1일 날 발표된 9월 수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역사를 새로 쓴 9월 수출이다. 65년 무역 역사상 최고 수출 실적을 보였다라고 발표가 된 10월 1일 날 코스피가 1.6% 떨어지고 코스닥이 2%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일정 정도 작용을 한 부분이 놓여져 있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찾아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입 실적 통관 기준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558억, 수입이 516억 불이었죠. 그죠? 자,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평균 3분기 수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7, 8, 9월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역대 최대치의 기록을 세운 상황이고 4분기 1378억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면 역대 최대치 기록도 갈아치우는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반도체 수출이 120억 불 이상 나오면서 올해 최대치를 달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6개월 연속 9대 주요 지역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도표를 보시면 2020년 7월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2021년 5월에 507억 불의 수출 실적, 478억 불의 수입 이런 부분 그러면서 45.6%의 수출 증가율을 전년 동월 대비 올렸는데 전년 동월 대비 부분의 증가율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사실 9월달 수출 실적 부분으로 보게 되면 엄청난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출 증감률로 따지면 16.7%로 낮아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기저효과에 의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2020년 9월부터 회복세가 본격화된 수출 증가율이 올해 2021년 10월부터는 다소 증가율이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초보 투자가분들은 이렇게 수출 실적이 계속 좋은데 왜 주가는 못 올라가고 내려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증감률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증감률이 둔화되면서 앞으로 예상치가 이보다 못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 중에 유럽은 괜찮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의 8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이 부분이 8월 달에 이미 급락했잖아요. 그죠? 8월 31일 날 발표된 중국의 제조 PMI가 전월 50.4에서 50.1로 그리고 비제조 PMI가 전월 53.3에서 47.5로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안 좋아진 부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 이게 주가에 있어서 선행성이거든요. 주가는 항상 발표되는 경제 지표보다 먼저 움직이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6개월 정도 먼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좋더라도 3개월, 6개월 후에 더 좋을 것이라고 보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지금이 사상 최고치 실적을 보여주더라도 6개월 이내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아질 흐름을 갖고 가면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주가 선행성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보면 7월 달에 554억 달러의 수출 실적으로 그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8월 달에 532억으로 줄어들면서 뭐 수출 증감률은 높아졌지만 전년 동월 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낮아지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인데 9월 달에 우려를 깨고 그죠? 반도체, 석유, 화학 등 주요 품목의 선전에 힘입어서 무역 통계 집계 이후 65년 만에 최고치, 그것도 뭐에 추석 연휴 기간 이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을 보여준 부분, 이건 사실 엄청난 의미죠. 일평균 그리고 분기 수출의 최대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죠? 9월 수출액 부분의 이 우려를 말끔하게 지워주면서 실적을 달성한 부분입니다. 9월 부분에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면서 달성한 부분입니다. 사실 9월 달은 그죠? 8월에 이어서 델타 변이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물류 부담, 그죠? 물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위협 요인에 의한 흐름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의 내면의 힘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수출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금액이 높아진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출의 물량이 증가해서 수출 금액이 높아졌다면 이것은 엄청난 서프라이즈지만, 수출 물량 부분은 뭐 제한적이거나 감소했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출 단가가 높아져서 수출액이 커진 거라면 이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기도 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도표는 월평균 수출액 순위, 7월보다 올해 9월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월별 수출액 차트를 보셨다면 역대 일평균 수출액 순위 흐름 부분을 보더라도 2018년 9월에 일평균 26억 달러의 부분보다 더 높은 26억 6천만 달러, 요 흐름을 보였다는 것은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일정 정도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죠.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죠? 섹터별 그리고 이 분야별, 품목별 수출액 증감률이 중요한 거죠. 품목별로 보면 15개 품목 중에 8개 품목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섹터, 반도체, 석유화, 일반 기계, 철강,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이 순으로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이끈 9월의 수출 실적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120억 달러를 기록한 부분, 증가율은 28.2%였죠. 그런 부분, 올해 들어서 최대치로 증가하고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 수출액입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1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5개월째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쉽죠. 그죠? 그건 이제 업황과 관련돼서 앞으로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작동한 부분이고, 거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재 품목인 석유화학 달러가 47억 9천만 달러 수출을 보이면서 증감률이 51.9%, 그리고 일반 기계, 철강 이런 부분들이 수출액이 각각 증감률이 41%, 특히 석유 제품은 78%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 거기에 무선통신이나 컴퓨터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죠. 반면에 선박이 40.5% 감소하는 흐름, 증감률이, 거기에 가전, 그리고 섬유, 바이오 헬스, 자동차 부품 6.1, 5.1% 증감률이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 상황. 그런 가운데 2차 전지도 2.0%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 수치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죠? 중국의 9월 수출 증감률은 17.3% 증가하고, 아세안 16.8%, 미국 14.5%, EU 15.6%, 일본 17.2%, 그리고 중남미 26.6%, 인도 1.2%, CIS 37.3%, 중동 3.6%.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신남방 지역,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이 확산, 이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수출 감소 우려가 있었지만, 아세안, 인도 수출이 각각 역대 9월 중에 1위를 기록할 만큼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특히 아세안 지역에서는 IT 제품 신제품이 출시하면서 디스플레이가 31% 증가했고, 의약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바이오 헬스가 123%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인도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힘입어 일반 기계가 41% 증가했고, 스마트폰 신제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신제품 출시 효과로 무선 통신이 247% 늘어나는 흐름.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델타 변이가 확산을 하는 이 동남아시아 신남방 지역, 이런 쪽 라인 부분까지 양호하고, 그리고 미국이나 EU 수출도 역대 9월 1위를 차지할 만큼 양호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수출 부분이 경쟁력이 양호하다라는 걸 의미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월의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당연히 2021년 3분기 실적 부분도 수출액도 당연히 역대 1위를 기록한 모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죠? 3분기 전체적으로 1645억 불. 2016년부터 분기별로 잘 보시면 2019년부터 좀 안 좋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1103억 불까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2021년 9월까지 지금 가파르게, 그러나 증가율을 자체는 다소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그죠? 분기별 수출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1, 4분기, 2, 4분기보다 더 나은 3, 4분기 실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3,000포인트를 돌파한 우리 시장이 근거 없이 올라왔느냐? 그렇지 않다. 그죠? 그런 흐름들이 펀더멘털적인 요인인데 지금의 약세 부분은 이러한 수출에 대한 부분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이슈,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에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2011년의 경우 마이너스 18%까지 고점 대비 급락했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불안, 이런 부분까지 가미해서 우리나라가 하락하는 흐름이라면 저는 용기 있게 이제부터는 다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는 흐름에 놓여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9월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미국 시장이 9월 부분에 있어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 3가지, 그죠?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기억 못하시면 영상 보세요. 여하튼 그런 우려가 증폭될 우려가 있으니까 9월은 조심하다라고 한 부분. 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우리 시장이 못 올라가는 체력이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당연히 우리 시장은 또 하락을 할 텐데 그 하락의 저점 부분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냐? 미국에서 우려하는 3가지 가장 불확실한 악재 요인이 가장 안 좋았을 때 그렇게 진행된다면 2940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렇게 모든 재반 악재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불거진 9월 말의 흐름을 일정 정도 받아온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한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김기수 생각입니다. 물론 다 맞지 않죠.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경기 민감 섹터의 움직임도 이번 주 라인 부분에서 저점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보이고, 행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돼서 10월 18일 부도의 날, 미국 부도의 날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제가 점쟁입니까? 미국 정치인의 제가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하고 이런 걸 제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 영역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그렇게까지 안 좋을 경우엔 주가가 더 내려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베팅 하실래요? 그럼 거기에 베팅 하셔서 맞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이나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최악의 악재로 갈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냐? 그게 높다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파셔야죠. 그죠? 그러면 9월 달에 그런 악재 요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셨어야지. 그런데 지금 그 악재가 막 나와서 내려온 상황, 여기에서 줄인다는 건 그죠? 늦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 섹터를 강조하고, 그런 섹터들은 9월의 약세인 흐름 속에서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한 섹터들이 많잖아요. 물론 아닌 섹터도 있습니다. 담아줄 수 있습니까? 담아주면 뭐하러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집 팔고 놈 팔고 다 해서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주식은 확률적인 흐름이에요. 어느 쪽 라인 부분에 비중을 더 갖고 갈 것이냐, 데미지를 덜
입더라도 그런 부분이 해소됐을 때 어느 쪽이 더 빨리 들어올 거냐. 매일 종목을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목을 추천합니다. 라고 한다면 내일하고 모레하고 아무거 하면 20% 30% 막 올라오는 종목 무지 많을 겁니다. 한 달만 기다리면. 여러분들 그만큼 맨날 돈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떨어지다 계속 떨어지는 섹터를 들고 계시다면 불안해 하세요. 불안해 하셔야지요. 그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시장에 의해서 쉬는 섹터와 종목까지 불안해 한다면 그 주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격 없어요, 주식. 맨날 오르길 기대한다고요? 주식하지 마세요.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